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밤 11시 39분입니다. 방금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고 드디어 지난 10월 3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평화적 집회를 했으나 경찰에 의해서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청구되었던 정광훈 목사에 대하여 오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송경호 씨는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범죄 혐의와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경호 판사의 이 기각 사유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범죄 혐의와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것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 사유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보통 이래 되면 범죄 혐의가 있으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범죄의 소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완벽하게 구속 사유가 없다,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깨끗하게 기각 사유를 밝힌 것은 최근에 처음입니다. 이만큼 무리하게 청구되었다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의 이 판단이 우리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아직은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상당히 좀 이 순간만은 안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했던 변호사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변호사,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김태훈 변호사,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세 분 얼굴이 보이네요. 이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애국 시민들이 그 구속영장 청구된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시위도 하고 해서 쭉 관심을 기울인 것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수사는 무리였어요. 무리인데 이 집권당이 내란 선동 혐의까지 걸고, 뭐 기부금품 모집,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걸어서 뒤늦게 10월 3일 이후에 지금 몇 달입니까? 11월, 12월, 1월, 석 달이 지나서, 꼭 만 석 달이네요. 석 달이 지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경찰도 무리인 줄 알면서 검찰에 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도 그 중에 세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전광훈, 그 다음에 이은재, 이 한기총 대변인, 그리고 조나단, 검찰 단계에서 조나단 목사는 빠지고 이은재, 정광훈 두 사람을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광훈 목사는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워낙 담이 크니까 구속되려면 되지 하면서도 지난 토요일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50%다, 그게 대응을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이 태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장 청구되기,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는 이 걱정하는 분들과 정광훈 목사가 대책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구속되었을 때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느냐. 그 자리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정광훈 목사의 태도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감옥에 가는 것이 편하다. 지금 내 육신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분이 건강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했고 그날 밤이죠. 또 송구 영신 이 예배를 그 추운데 광화문에서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정광훈이라는 지도자가 더욱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황교안 대표도 보여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정광훈 목사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으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광훈 목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가호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1월 개교를 해가지고 지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요일만 되면, 그리고 주일만 되면 이루어지는 이 대규모 시위는 더욱 가속도가 붙어서 총선을 맞이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그리고 기독교적 신앙, 십자가와 태극기가 만나고 성경과 헌법이 만나는 이 역사적인 기독교 중심의 애국 집회가 계속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걱정을 했습니다. 저 동생이나 형이나 누구 친족이 지금 영장실질 검사를 받는 것처럼 가슴이 졸였습니다. 내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는다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분의 범행이 심각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 정권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옥죄는 그런 식으로 아마 경찰에 압박을 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추측인데, 그러면은 법원도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안이 구속 사유가 아닌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월 3일 집회가 얼마나 근사하게 평화적으로 치러졌습니까? 순간 인원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럼 연인으로 치면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한 사람의 불상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탈북자들과 격앙 때 있었던 탈북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경찰관이 누가 다친 사람도 없었어요. 이빨 나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명이 연행되고 그중에 2사람이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다 적부심 등으로 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사람이 다 풀려났는데 3개월 지나가지고 오히려 평화 시위를 해야 한다. 폭력을 쓰면 절대 안 된다. 라면서 평화 시위를 지휘한 사람을 무슨 폭력을 사주한 것처럼 몰았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정광훈 목사 측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이고, 이번에 송경호 부장판사의 고려사항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된 행위가 종교 집회였다. 종교 집회 성격을 가졌는데 이걸 만약 영장 발부를 하면은 기독교 탄압으로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하나
좀 기분이 좋았던 것은 연말에 법원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회를 전면 금지시키려는 경찰의 조치를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행정소송에서 정광훈 목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즉 전면 금지는 안 된다. 밤 10시까지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이번 조치를, 이번 경장 기각을 종합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은 적화되려면 한참 멀었다. 적화 안 되겠죠. 적화를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인권, 종교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시스템이 그래도 작동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A few good men이라고 그러죠. 소수의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의로운 사람이 많다. 이 경우에는 많다 하는 그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영장을 발부했으면 아마 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체가 들고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윤림 플러스 종교 탄압이 같이 왔으니까요. 변호사들이 아주 이 입장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이 순간만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푸근해지고 레이건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소련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항상 웃으면서 대했습니다. 이분의 신조가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라 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밤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